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입니다. 정육이 마지막 파트의 마지막 핵심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정류작용 또는 정류회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미션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7번씩 쓰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시죠?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력용 반도체 소자 또는 사이리스터의 종류 크게 몇 가지를 배웠었어요. 첫 번째 SCR의 특징이 있었죠. SCR 특징 첫 번째,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죠? 기억 벌써 안 나십니까? 그렇죠.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면요, 얘가 ON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했냐? 오프는 시킬 수 있다 없다? 오프 시킬 수 없다. 이 말을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 소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CR은요,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 스위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특성들은 여러분께서 잘 암기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2단자냐 3단자냐,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SCR은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에요? 단방향 3단자 소자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TO, 게이트 턴 오프. 얼마나 이 오프까지 되는 걸 말하고 싶었으면 이름을 게이트 턴 오프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온도 가능하고 오프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 역시 단방향 몇 단자 소자? 3단자 소자. 자, 마지막으로 다이아가고 트라이아가 있어요. 끝에 AC로 끝나는 건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여러분 양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이는 몇 개란 뜻이에요? 2개. 다이오드 2개를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연결한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다리 하나 붙인 거, 이게 뭐였죠? 트라이아였습니다. 이런 특징들 살려가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쓰시면서, 많이 읽으시면서 복습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0분 만에 제가 중요한 개념을 뚝딱 하고 정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AC를 DC로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정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정류. 우리 이번에 여러분 핵심 제목이 뭐예요? 바로 정류죠. 정류 회로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C를 DC로 바꿔주는 걸 이제 정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서 원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정류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게 직류의 개념입니다. 교류는요, 이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 요렇게 흘렀다, 계속 주기에 따라서 사이클마다 계속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린 게 대표적인 교류 파형이죠.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벌써 까보셨나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사인파가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Y축을 전압이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요렇게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아이고, 정신없어. 그쵸? 왔다리 갔다리.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자, 여기 플러스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다?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면 요건 뭐다? 마이너스. 이게 무슨 의미였냐? 이런 의미였어.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라면 요건 뭐예요? 반 사이클이라고 해요. 하프 사이클. 뭐라고? 무슨 사이클? 반 사이클. 반땡. 자, 요 반땡은 예를 들어서 전류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다.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에서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더 해볼까요? 요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게 여러분 교류의 전형적인 파형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잠깐 봐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압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여러분 DC예요? AC예요? 딱 봐도 DC죠. 왜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시간 T라고 할게요. 뭐 각도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요. 전압의 방향 또는 전류의 방향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그죠? 일정하지 않습니까? 요게 직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직류를 보셨는데 요거 여쭤볼게요. 자, 요거 교류예요? 직류예요? 이거 교류야, 직류야? 이거 교류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이오드라는 다이오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다이오드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이오드라는 친구는요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역으로는 흐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 그럼 만약에 내가 다이오드를 설치하는데 요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다이오드를 설치했다면은 마이너스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못 흘러요. 그러면 못 흘러? 그럼 지워. 안 나타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지. 여기도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도 지워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더라.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플러스만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 딱 보이십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죠? 맞죠? 이런 걸 우리가 반파. 무슨 파? 반파. 반땡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반파 정류회로라고 해요. 선생님. 너무하시네. 이게 DC지. 이게 어떻게 DC입니까? 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제 DC로 가려고 하는 친구야.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DC는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점점점 뭐화 되는 거야? 직류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반파 정류 회로라고 그래요. 자, 요렇게 지금 반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가 이제 요렇게 DC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가 여러분 100V잖아요. 얘가 100V 할게요. 자, 100V. 최대값이 100V. 재미없나요? 자, 100V 뺄까요? 여러분 좀 집중 좀 하게 숫자 좀 바꿔볼까요? 141V라고 할게요. 요 맥스가 141V라고 할게요. 교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요게 최대값이에요. 지금 교류 파형의 최대값이 지금 몇 볼트다? 141V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DC의 이 전압은 몇 볼트가 뜨냐라는 거죠. 몇 볼트가 뜰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모르신다고요? 그쵸?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그걸 우리 본문에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덧붙여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값?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대값이라고 하죠. 지금 최대값이 제가 141V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교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의 크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위치에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90도일 때는 최대값이고 각도가 0도일 때는 0이고 다시 또 180도일 때는 다시 또 0의 값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45도. 자, 45도는 딱 반땡이죠. 자, 45도일 때는 얼마입니까? 어떤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45도일 때 여러분 루트 2분의 1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루트 2분의 1은 뭐냐? 0.707이고 이걸 우리가 시료값이라고 그래요. 무슨 값? 시료값. 선생님 머리 아프게 시료값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류는요 항상 최대값입니까? 최대값인 순간은 아주 극히 드물죠. 나머지는 다 변하잖아요. 그럼 전압이 몇 볼트예요? 라고 물어볼 때 도대체 각도가 몇 도일 때를 몇 볼트 묻는 거지?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효하게 그냥 불러도 되는 전압으로 만든 게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 최대값을요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자, 최대값을 뭘로 나눈다? 루트 2로 나누세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전기 이론을 앞에 배우시든지 아니면은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적분하기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죠?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자, 141V를 루트 2로 나눠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이 시료값이 얼마 나오냐? 100V가 나오는 거야.
그럼 100V 교류 파형을 반파 정류회로 만들었을 때 DC는 과연 몇 볼트가 뜨냐? 그건 우리 핵심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그림은 뭐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보세요. 얘도 플러스지? 얘도 플러스지? 얘도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죠? 전류 방향이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아, 전류 방향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정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위에 거와 아래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여기 빈 공간들이 여러분 다 채워졌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반파 정류 회로에서는 좀 무식하게 말하면 다이오드를 하나 썼다면 여기에서는 다이오드를 2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단상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공학 때 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전자는요. 예, 온전할 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라는 뜻이요. 모두. 전부 할 때. 아, 우리 이렇게 뒤집어져 있던 요거까지 우리가 살려가지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오! 자, 요게 여러분 직류가 된다라는 느낌 이제 오십니까? 그럼 이 친구 역시 예, 우리가 DC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141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실효값은 이걸 루트 2로 나누면 대충 몇 볼트 나오냐? 대충 100V 나옵니다. 아, 그러면 전파회로 100V에서 이거를 DC로 바꾸면 얘가 몇 볼트 뜨냐라는 거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 핵심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막 파형을 이렇게 그리니까요. 역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핵심은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돼. 시험 문제 같은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세요. 조금이라도 편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 포기하세요라고 이런 설명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험생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고 너무 피곤하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